자, 이재명 대표 체포한 보이콧 여론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오늘 오전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국가 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이상이다.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 임기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심판받을 것은 내년 총선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의 어떤 승리 가능성을 지금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합 회유 압박의 검찰 허위 자백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링크를 걸어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해당 기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의견서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지사가 계속해서 이제 진술이 오가기 때문에 막 부인이랑 법정에서 말다툼도 하고 이럴 정도로 뭘 믿어야 되는가. 네. 이게 오히려 이제 법의 잣대로는 좀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 의견서 있잖아요. 저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거 인정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증거로 의견서로 받아들이지 그렇군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변수가 생긴 게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래 본인을 변호했던 해광 측 변호인들 그 사람들로부터 나는 변호를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그분들이 오늘 사임계를 냈어요. 다시요? 사임계를 그 중간에 해가지고. 바꿨는데 바꾼 그 변호인들이 너무 시원찮아갖고 다시 원래대로 청구를 해서 또 사임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그 해광의 변호사들이 네.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들 간에 변호인 문제 가지고 자꾸 갈등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좀 의견을 예.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된 모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해광 변호사가 그만뒀기 때문에 내일 있을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없잖아. 그럼 또 이거 제대로 이거 여러 가지 뭐 공판 증거 뭐 진술 진행되지 않겠네? 이거 연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이게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늘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 저는요 이거 300만 불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어요라는 입장을 계속 부인하지 않거든요. 뭐 의견 진술서에는 뭐 제가 뭐 보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본인의 육성으로 그걸 거부하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상당히 불리한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까봐 이 재판을 좀 파행시키고 연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은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재판 기록 검토를 못했어요. 이거 재판 기록 제가 다시 다 검토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저 이제 재판이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럼 그 국선 변호인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네. 새로운 변호인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 시점 나서. 끝도 없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계속 연기하고 연장하고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증언이 나오지 않으려고 증언이 못 나오게 하려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막 섞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저분하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7월 18일 공판에서 처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7월 18일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대북송금 그거 보고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법무법인 해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전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해광이 먼저 네. 변호인 쪽에서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논란이 됐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서신 보내서 난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무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랬었죠. 배우자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또 뭐 공방을 벌이고 예. 막 공판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중간에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니요. 김성환 평론가님 만약에 해광에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어요. 라는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럼 해광이 그 공판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언론에 그렇죠.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저 해광 거짓말했어요. 저 해광이 제 변호 못하게 할래요. 라고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지속적으로 저는 해광이 저를 변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걸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신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그걸 부인하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오히려 더 공방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법무법인 예. 덕수라고 하는 김영태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예. 김영태 변호사가 지난 공판에 나왔거든요. 그때 회의와 강압에 의해서 지금 자백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또 사임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해야 되는 게 또 해광이 남은 거예요. 네. 근데 해광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임할게 그러고 지금 사임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건 사실은 배우자하고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배우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자기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또 부인하기도 하고 예. 거기에 법무법인이 왔다 갔다 지금 껴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실체가 좀 모호하다 이렇게 예. 하는 게 좀 객관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